제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놓는데 그 하루 사이에 1년 이자 5배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이렇게 돈 쉽게 버는 방법이 다 있구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돈을 빼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사자마자 막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보실 때도 항상 주식 공부도 하고 정보도 나눌 겸 매매방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항상 투자하실 때도 분할로 하세요. 갖고 있는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주식이라는 공통 주제 하나로 이들은 꽤 가까운 사이가 됐죠. 아니, 저수가 하신 거야? 사모님 이렇게 싸주시면 돈 많이 벌으셔서 이제 너. 네, 그래야 되는데 가방 사드려야죠. 가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고. 다녔어. 뭐라고 안 그래, 형수가? 이제는 뭐 포기했어. 아니 오늘 핫한 거 뭐야?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상 안 풀렸을걸? 오늘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아까 상한가 잠깐 풀렸을 때 형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어제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 임직원들은 5억인가 벌었다면서요? 그 정도 모르겠지. 72억 수익 보고 오늘 팔았어요. 어제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네. 그 정도면? 슈퍼개미네, 슈퍼개미. 너무 몰리니까. 네, 나도 예전 같았으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이지만 요즘은 한번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또 다른 매매방. 이곳 회원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연도 비슷합니다. 이게 오늘 15만 7,500원 갔다가 약 18만 원까지 약 저점 대비 한 18% 올라왔어요. 이때 내가 좀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볼일 보는 사이 18%가 올라가 있대요. 화장실도 참나. 그렇죠. 화장실도 참고 일단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니 화장실에서도 계속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오전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주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은 어떠셨어요? 수익은 뭐 일반 직장인 일당 정도? 김정길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조선업이 힘들어지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주식에 올인한 지 4년. 나의 부를 좀 더 빨리 일으키고 싶고 지금 이 각박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벗어나고 싶고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각박하게 지냈던 직장 생활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1%, 그리고 자기 생활 이상을 벌어가는 사람은 한 7, 8%?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개미들 거를 다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주식은 꿈이다. 개꿈 같은 거? 꿈 깨. 이러고 싶어요. 요즘 고3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세윤 씨. 한때 IT 업계에서 일했던 그는 코로나19 직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첫 번째 핸드폰은 이제 본폰, 그러니까 전화 뭐 이런 게 다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그 핸드폰에서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쉐어링을 하게 되면은 전화나 그 문자 발송이 일치 안 돼요. 오로지 주식으로만 쓰는 핸드폰. 이걸로 해서 이제 증권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매일 눈만 뜨면 부동산 집값 올라가지, 서울 집값 올라가지, 오늘 현재 보는 이 가격이 내일이 저까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월세도 계속 올라가지, 다 올라가. 금값도 올라가지, 부동산도 올라가지, 주식도 올라가지, 비트코인도 다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솔직히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다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투자를 잘 하긴 해야 돼요. 주식을 하는 목적, 그 근본적인 이유 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방을 노리긴 해야 돼요. 절망의 끝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올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를 구별을 못해요. 투기를 하면서 자기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근데 자기는 투자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투기하는 사람은 100% 패가망신하죠. 몇 가지 철학이 있어요. 오래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백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그 백을 좋아한다. 그럼 그 백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좋죠. 사교육비 받는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돈으로 옛날에 그런 학원 주식을 샀으면 훨씬 돈을 벌었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주식 투자로 평생의 꿈을 이뤘다는 주인공. 힐링 여행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3.5%, 5%씩 떨어졌으면 폭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날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 우리 힐링 가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샀다가 최원호 씨는 구독자 수 13만 명이 넘는 나름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거나 마당에서 전원생활 하는 거나 이런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좀 찍고 싶은데 니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필요, 니즈. 사람들의 니즈가 그게 아니라 금융, 돈, 부동산, 주식.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는데요. 성장주 주식이나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 경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최원호 씨.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그러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 일과를 짜고 생활합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의 시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시장에 뛰어든 동학 개미들처럼 최원호 씨도 절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이거 보세요. 오이가 이렇게 작은 오이가 아주 우리가 먹을 때 그 큰 사이즈로 자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자연의 신비가 참 재밌어요. 놀라워요. 아버지. 모처럼 집에 온 아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언제 먹어도 최고인 것 같아. 전원주택에 사는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소박한 기쁨이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주식을 하시는 걸 안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서로 몰랐다가 그런 얘기까지 안 했다가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식 박사셨더라고 거의. 아버지는 대단해요. 60이신데도 딱 하면 끝장 보셔. 그건 진짜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택시 운전하실 때 하루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김밥 먹으면서 손님 계속 받는 거지. 회사 택시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을 하셨대요. 새벽 5시, 5시 반 첫차 시간에 강남역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타신대요. 그러면 잠깐 주무셨는데 눈 떠보면 사당이래. 그렇게 너를 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근데 택시 운전할 때 그때 생각나는 게
그 동전이 전통화 갖고 왔는데 거기에 동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때는 카드가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서로 좋아하고 이럴 때니까 그 힘든 거를 별로 못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힘들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외식 갈 때 뭐 냉면이나 뭐 만두 이런 거 사 먹고 고기 같은 거 좀 비싼 거는 좀 먹고 싶어도 사 먹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은 있죠. 나는 미안했었지. 집사람한테 맛있는 거 못 사주니까. 진짜 맛있어. 귀찮아서 그렇지, 그지? 젊은 시절 최원호 씨의 삶은 고단하고 치열했습니다. 서울의 아현동의 이대 입구 건너편에 전 보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방 하나 얻어서 50만 원에 6만 원짜리부터 월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또 모아서 100만 원에 6만 원짜리 단독주택에 반지하 월세방으로 갔는데 층고가 낮으니까 장롱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높아서 못 들어가니까 눕혀서 이렇게 열면서 생활을 했었죠. 내 집 마련의 꿈이 저는 정말 절실하고 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품을 집 한 채를 장만하겠다고 하루 15시간씩 일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샀습니다. 저는 그때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가격으로 하면 한 2,000원 뭐 한 이 정도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벌써 6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때 몇 주 정도 사셨어요? 몇 주를 산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대로 계속 샀죠. 그래서 그게 100주, 200주 계속 늘어난 거죠. 주식의 장점이 부동산은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5만 원, 10만 원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을 해서 저금통처럼 모으기 시작을 해서 불어나면 그것을 또 부동산으로 옮겼죠.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반지하 사글세에 살며 투잡, 쓰리잡을 뛰던 평범한 서민에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최원호 씨. 그는 말합니다. 돈은 한꺼번에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근검자력을 해서 그거를 불려나가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주식은 희망이다. 나의 미래의 모든 희망이다. 나의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한 희망이다. 집 없는 사람 집 사기 위한 희망이다. 여기 재테크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 불을 너무 세게 했잖아. 정말. 오, 빠졌어. 오. 괜찮아. 괜찮아. 근데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잠깐만. 이거 태국식이야. 태국식 계란. 가 백종원 있자. 아저씨가 오빠 가 있자. 내가 할게, 내가. 알콩달콩 깨볶는 아침 풍경. 갔다 올게. 그게 오빠 거야? 어이. 뒤에 거? 이들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미국 증시 뉴스를 챙겨보는데요. 출에도 1에서 6%대까지 큰 하방 압력 받으며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주식 분할 너무 커, 오빠. 우리 테슬라랑 애플 갖고 있지 않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락이야? 9일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입니다. 장악이 나타났지만 미중 간 몇 달러죠? 구조와 대형 IT 종목의 매도세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나란히 2% 33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니콜라는 무슨 회사야? 저건 뭐야? 빵이라고 빵이라고 읽는 거야? 이게 다 미국 시장인 거지, 한국 아니지. 간밤의 경제 지표 GM이나 포드 안 되겠다. 밥을 못 먹겠어. 이거 가면서 봐야겠어. 알았어. 남편이 주린이라 가지고 좀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20살 때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 공부에 혼자 덤벼들어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가 좀 경제 쪽으로 조금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상형이시네요.
네,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엄청 사랑해요. 이거 비타민 D도 챙겨 먹어. 밥 먹고. 이게 지금 임산부가 먹어야 된대. 알았지? 그리고 오빠. 네. 11주야. 아, 응, 임신 11주야. 드디어. 조금 있으면 성별 알 수 있어. 그럼 얘 이름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 생명의 싹튼 후에 400배나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400배야? 40배 아니야? 400배나. 응. 나중에 우리가 얘를 어렸을 때 주식을 사줘서 나이가 먹었을 때 복리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일단 태어나고 얘기하자. 우리 아이의 주식도 400배가 크게 성장하고 저 400배네. 그래. 신아 씨는 지금 임신 11주 차.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나가 엄마가 된다고? 어떡해.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랐고 그냥 너무 놀랐어요. 되게 막 그때도 막 오늘 되게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주식 투자하는 거 가르치실 생각이세요? 당연히 아마 투자에 대해선 알려줄 것 같고요. 한 10살쯤 됐을 때 함부로 뭐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그때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사랑이한테도 인사해줘야 돼. 사랑이 잘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알겠어. 다녀올게. 갔다 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0만 원 초반대에 월급을 당시에 받았었는데 만약에 제가 100만 원씩 저금을 하더라도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년 모아야지 1억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빌라 전세도 다 2억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답이 없다. 무언가를 해야겠다, 재테크를 해야겠다 하면서 관련돼서 책을 읽고 알아보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업 투자도 했었고 고수익도 냈었죠. 전업 투자를 권유하는 거 아니고요. 결론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데요. 과감히 전업 투자를 접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고 혼자서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세상에 아무런 요만큼의 이득을 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요만큼도 도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건데 그것도 오로지 그냥 숫자, 계좌에 있는 숫자로만 나타나는 거라서 거기서 현실 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를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아이의 증권 계좌를 이번에 개설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친구 아빠가 아이의 생일 선물로 주식을 미국 시장 주식을 한 주씩 사준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아이 계좌도 사실 개설해놓고 지금 우량주로 한 주씩 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구글의 창업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20대 때 이미 최소 1억을 갖고 시작합니다. 반드시 금융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그녀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자녀를 위한 투자와 금융교육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들 11살 친구 엄마들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일 선물로 사준다. 이게 약간 저희는 또 약간 붐처럼 지금 일어서 다들 증권 계좌를 오픈하는 추세죠. 아이들의. 워런 버핏이 11살에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이 결국엔 그 복리를 일으켜서 마술과 같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저도 조금 더 빨리 어릴 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라면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말도 모두 옛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 동아줄이 되어버린 주식 투자. 오죽하면 영혼까지 끌어 투자한다는 신조어가 나왔을까요? 급기야 올 상반기 욜로를 외치던 2030 세대의 신규 유입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28살인 오태양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짠돌이로 통합니다. 일단 뭐 외식 안 하고요. 술 안 먹고요. 담배 안 피고요.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고요. 사실 그냥 웬만하면 다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옷도 보통 한 10년 정도 입거든요. 뭐 양말을 꿰매 신는다던가. 진짜 양말 꿰매 신으세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할머니 손에서도 자라고 어릴 때 그냥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냥 다 한 번 신고 구멍 뚫리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태권도 선수였던 태양 씨. 17살 때 주택 청약을 들은 게 첫 투자인 것 같아요. 올해 주택 청약 11년 차입니다. 네. 어떻게 17살 때 주택 청약 주시나요? 부모님이 조금 도움을 주셨어요. 네. 주택 청약이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것도 네, 그걸로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태권도를 접고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그는 일찌감치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사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차곡차곡 적금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억 모으는 것도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5년 넘게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식 말고 사실 20, 30대가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올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는 태양 씨. 지금 2번째 읽고 있어요. 투자 책이 전부 다 보시다시피 그래프나 달러 뭐 이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원유, 국채 뭐 이런 제가 처음 본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저는 2번, 3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도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불안은 끊임없이 그를 달리게 만듭니다. 올해 내 자산 목표 그리고 올해 이루고 싶은 뭐 자격증이라던가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써놓습니다. 투자 수익 10%는 이미 넘겨가지고 요거는 실현이 된 것 같고 현금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좀 대출금 갚느냐고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도 써두면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양 씨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출근을 앞두고 손수 도시락을 준비하는데요. 그냥 양배추밥이랑 닭가슴살 끝입니다. 거의 이것만 사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먹어요. 출근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이요? 네, 다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외식은 다 거의 안 하시잖아요. 네, 외식은 그냥 주말이나 여자친구 만날 때만 해요. 배달도 뭐 1년에 한 번 시켜 먹을까 말까. 네. 식비가 생각보다 사 먹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욜로는커녕 소확행도 지금 태양 씨에겐 사치입니다. 오토바이 타세요? 네. 경제적인 게 많이 커요. 자동차 타면은 한 월 20,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오토바이로는 한 월 2, 3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10배 정도 차이 나서 오토바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개 더. 하나,
그렇지. 셋. 올라갈 때 좀 천천히. 네. 넷. 사실 수입은 거의 반의 반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를 않잖아요. 이대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빠르게 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태양 씨는 오전과 오후 두 곳의 헬스장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 모은 종잣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우.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있어서 대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청춘의 하루는 오늘도 버겁고 희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퇴근 후엔 아내가 운영하는 펍에서 일한다는 서진원 씨. 그는 사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월급 외에 또 추가 소득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제일 컸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어요. 네, 그게 제일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 가게 매출이 부쩍 줄었는데요. 조금 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 중입니다. 직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하나 막히더라도 타격이 덜하죠. 노동소득이 먼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지 자본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100원에서는 자본소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재테크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그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이제 모바일 아니면 이제 HTS로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시는데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맡겨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이제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맡겨놓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니까.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알고리즘을 넣어두면 데이터를 통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매를 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뭐 문제가 생겼나요? 네. 지금 프로그램 세팅이 조금 바뀌면서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응? 또 되네? 아, 이거 뭐지? 좀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켜놓고 저는 제 볼일 봐요, 보통. 서진원 씨는 벌써 주식 경력 13년 차입니다. 제가 주식 계좌를 처음 가진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려면 엄청 복잡했어요. 그래서 지점에 부모님이랑 같이 그 서류 들고 내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요즘 들어서 한창 유행하는 말이 파이어족이라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어릴 적부터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 뭐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어릴 적 넉넉치 않은 형편에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며 막연하게 꿈꿨던 부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무주택자일 때는 집값이 오르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나는 항상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삶을 사는데 난 뒤처진다. 이게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로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갈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한 거 아닐까요? 그게 질투고. 네. 주식은 필수죠. 네.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죠.
자본 소득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부자를 꿈꿉니다. 누군가는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하지만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작은 파동에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한 남자. 물리치료사 경력 13년 차 김상원 씨입니다. 물리치료 하기 전에는 사실 학생 때부터 거의 이제 일용직 방학 때마다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케이블 TV 설치하는 것도 해보고 아파트에 보면 난간대 설치하는 거, 샤시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바닥 아스팔트 까는 것도 해보고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 있어요. 거기 새벽 시장에도 일을 해보고 방문 판매도 해보고 일용직을 하게 되면 일당 정말 센 거는 그때 7만 원, 5만 원 정도가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아는 형님이 그때 주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주식을 해서 몇천 원을 벌었다는 거야.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일해서 한 60만 원을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하루에 뭐 10% 정도 이렇게 오르니까 60만 원 되면 6만 원이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신세계였어요. 아,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고 내가 잘만 하면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겠구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이제 그 당시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통로는 여기, 출구는 여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 일을 하다가도 그게 올랐을까 내렸을까 이렇게 하고 쉴 때 그걸 보고 이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면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루만 더 버티면 정말 급등할 것 같은데 자꾸. 그래서 어쨌든 그런 캐시 전화로 해가지고 그 고금리를 빨리 채워놓은 거죠.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상원 씨는 모든 걸 잃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세 번째 계좌가 날아갔을 때 그때 한 6개월 동안 좀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인 기피증도 그때 좀 많이 생겼었고 편하게 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검색도 한번 해보고 쓰디 쓴 고비를 3차례나 넘기고야 모든 게 허황된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상원 씨. 그는 말합니다. 아득히 멀리 있는 미래의 행복을 좇느라 포기한 하루하루가 이제야 아쉽다고. 주식을 안 하면 당신이 뭐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모아봤자 빚이 있고 뭐 집을 살 수가 있냐, 뭐가 살 수 있냐. 예,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식해서 집 안 잃으면 다행인데.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주식 다시 하실 것 같아요? 해야죠. 희망을 저버리기가 아쉬웠던 걸까요? 올 초 상원 씨는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던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끝내면 좀 인생이 아쉽겠다. 그래도 한번 기쁨을 좀 건강한 투자자,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나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쌓기 위해 치열하게 부대끼며 오늘을 사는 우리. 혼돈과 불안의 시대, 재테크는 어쩌면 평범한 서민들의 유일한 탈출구인지도 모릅니다.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나이에 따라서 내 전체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죠. 내가 20대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가 내 주식이 돼야 되고 내가 이제 50이면 한 50%로. 근데 한국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도 안 돼요.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아주 long way to go. 아주 정말로 너무 답답하죠. 주식 투자해야 된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 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 이준원 씨의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장 시작 5분 전입니다. 일단 5천주 정도를 쏴볼게요. 주식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8,100원은 넣었고요. 그다음 8,000원 선에서 제가 좀 또 깔아보겠습니다. 그는 투자 경력 28년 차, 주식 고수입니다.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주식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1분 안에 무려 5억 원어치의 매수 주문 체결.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기본 일반 개인 투자가지만 제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 안 하고 많으면 2종목밖에 안 합니다. 주식 오랫동안 들고 갈 스타일 아니고 하루 안에 팔든지 아니면 들고 가봤자 3일 안에 팝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하락세입니다. 제가 하루에 4억을 번 적도 있었고요. 하루에 2억을 날린 적도 있었거든요. 뭐 크게 그건 없습니다. 뭐 리얼하잖아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인데 2,100만 원 손실 중이에요.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저는 8,400과 8,500이 온다 봐요. 그래서 저는 8,400부터 매도를 좀 걸어놓고 담배 피러 가려고 합니다. 8,500에 한 3만 주 걸어 2만 5천 주. 주식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8,480에 16,000주. 주식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8,520까지. 순식간에 5억 원어치의 자동 매도 주문을 마칩니다. 얼마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억이라고. 아니 이걸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요, 이 숫자를? 잠시 후 매도 체결됐습니다. 맞잖아요. 매도 체결 작전 나와요. 매도 체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팔리고 있어. 와, 샤! 야, 보이세요? 짝짝 팔리고 있죠. 오빠가 있네 이거잖아요. 예, 오빠가 있네 이러잖아요. 추가로 더 주문을 넣어볼게요. 추가로 더 사신다고요? 예. 주식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엔 매도 체결 후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추가로 주문합니다. 주식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뭐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떨어졌는데. 주식 올라갈 때 팔고요. 떨어질 때 사보고요.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라는 이준원 씨. 열심히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심사숙고해 봐도 애초에 정답이 없는 게임이니 매번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요동치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다스리기가 필수라는군요. 나이 들면 꼭 해야 할 30가지. 이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지금 제가 손실 많이 보고 있네요. 7,880원. 지금은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돈이 매덕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이거 얼마인가요? 저 로또 5만 원치 샀어요. 갑자기? 예. 어떤 꿈꿨다 그러면 로또 5만 원 사요. 로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크겠죠. 하지만 또 나를 기다리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너 주식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버는 목적도 있지만 기다리는 거 그거 같아요.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며 뒤늦게 아침 겸 점심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준원 씨는 3년차 기러기 아빠죠.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집에서 챙겨 먹는 유일한 한 끼.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그의 눈은 스마트폰의 주식창을 쫓습니다. 7,800원. 제가 재매수한 가격이 8,000원, 7,900원 샀잖아요. 지금 손실 보고 있죠. 몇 천만 원 손실 보고 있는데 밥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니까.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갈까 싶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준원 씨. 그만큼 그의 주식 투자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건 1992년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고객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정권에서 직원을 통해서 전화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객장에 와서 주문을 내야 돼요. 단말기 넣는 여직원을 통해서 주문 오파지죠. 오파지를 고객에게 주문 명령을 받아서 오파지를 전달하고 아주 참 재미난 전설의 그런 시장이었죠. 처음엔 돈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를 했는데 IMF가 터졌고 주가는 폭락했죠. 내 전재산 3억인데 5억을 날려요. 그럼 은행 빚이 2억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억에서 노가다하고 저녁에 고액과외를 했거든요, 제가. 고액과외라고 또 돈을 벌고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깡통 경험 있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갈고 닦았던, 헤쳐나오게 됐던 나만의 노하우거든요. 노동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떤 고난의 대가라고 그러나요? 고난의 대가. 그게 적절한 용어 표현 같습니다. 주식은 종합 예술이다. 차트 속에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녹아 있어요.